데이 56 넘어왔고요. 첫 번째 문제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기호, 맛, 즉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와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하여튼 쭉쭉쭉 해서 동사 앞까지 묶으면 실제 주어는 여기 있는 기호를 말합니다. 바로 뒤에 전치사 for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접속사 were가 나오고 다시 한번 주어인 기호를 바꾸어서 liking이란 단어로 바꾼 것뿐이에요. 마찬가지 뒤에 또 for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 주어는 병렬 구조로 이만큼 요런 와인에 대한 기호, 즉 이런 와인을 좋아하는 것 또는 이런 와인을 좋아하는 기호, 즉 좋아하는 것까지가 주어고 동사는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게 가리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뭐보다? 그죠? 더 좋아한다는 선호보다 와인에 있어서. 자, 와인을 모르는 학생들은 읽으면서 아, 이게 와인을 일컫는 말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겠죠. 굳이 와인에 대한 선호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아래쪽에 있는 요 두 가지 와인은 단맛이 강한 것, 위에 있는 두 가지는 단맛이 거의 나지 않는 좀 건조한 맛, 이런 차이가 있겠죠. 이게 맛의 차이만이 아니라 뭔가 더 많은 거를 나타낸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늘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고 했죠.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그것은 또한 드러낼 수 있다. 바로 성격적 특성을. 자, 이미 이 글의 주제는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와인을 좋아하는 걸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적 특성이 있는가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는 새로운 연구가 나오니까 아마도 예를 드는 게 되겠고 바로 예를 든다는 앞의 문장이 중심 문장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 같은 경우는 바로 보기를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정답은 간단하게 5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제는 상관관계 between A and B니까 사람의 이 성격이라는 것과 와인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게 되겠죠. 자, 본문을 마저 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연구가 by부터 해서 이 연구를 실행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다 필요 없고요. 이만큼 묶어서 보여줬다는 거야. 이하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마시는 사람들, 또 후가 꾸며주는 거니까 이때 우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한 번 나오고 실제 주어의 동사가 한 번 더 나오겠죠. 바로 여기 있는 be likely to가 실제 동사니까 여기 앞까지 묶으면 요게 관계사절이 됩니다. 따라서 술 마시는 사람들 누구냐면 더 좋아했던 달콤한 맛을 와인 속에서, 즉 여기 있던 밑에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be likely to라고 하는 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가능성이 더 컸단 말이겠죠. 즉 impulsive라고 하는 게 충동적인 거니까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뒤에는 while, 반면에 늘 말하지만 도우주 후라고 하는 건 후 이하인 사람들이겠죠. 마찬가지 후가 주격이니까 동사가 두 번 나오겠죠.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 뒤쪽에 있는 게 실제 본 동사겠지. 여기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으면 주라니까 건조한 품종, 즉 건조한 와인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가졌었다는 거죠. 비격구이니까 더 큰 openness라고 하는 건 개방성, 즉 솔직함, 감추지 않고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그런 정직함이 더 컸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야. 즉 단맛은 충동적, 건조한, 즉 단맛이 없는 건 솔직함 정도가 되겠네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참가자들은 위드부터 또 꾸며주겠죠? 어디까지? 동사 나올 때까지. 여기 동사가 나오니까 그 앞까지 묶으면 되겠죠. 즉 달콤한 맛 선호를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이니까 아까 봤던 이런 단맛이 강한 와인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였다는 거야. 상당히 더 높았다는 거지. 충동성에 있어서. 같은 말 반복에 불과하죠. 단맛을 좋아하면 충동적이다. 뒤쪽에 뭐뭐 보다니까 안 봐도 알겠죠. 그들의 건조한 맛을 선호하는 카운터파트란 말은 상대방이니까 아마도 위쪽에 이 건조한 달지 않은 와인을 선택했던 사람들에 비해서란 말이겠죠. 정답 확실하고요. 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뭐 전문가 하십시오. 이런 전문가들 엄청 길죠. 다 무시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야? 그렇지, 말했다. 동사를 찾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리포트에서 즉 보고했단 말이겠죠. 그 사람들은 말을 했어요. 뒤쪽에 있는 from이라고 하는 건 뭐뭐랑 떨어져서, 즉 뭐뭐를 제외하곤 정도가 되니까 지금 방금 나왔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충동성과 솔직함, 즉 이 두 가지 성격 특성을 제외하고는 명사 앞에 no가 붙으면 동사 부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즉 어떠한 다른 성격적 특성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뭐 사이에? 바로 그 두 그룹 사이에.
그러니 지금 방금 봤던 이 충동성과 뒤에 있는 솔직함, 이 두 가지 성격 말고 나머지 성격들은 비슷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즉 와인을 선택할 때 단맛을 선택하면 성격이 충동적이다. 달지 않은 건 솔직한 성격이다. 등등의 와인 선택과 성격 사이의 상관관계를 뜻하는 게 되겠죠. 나머지 왜 오답인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팩트, 즉 레드 와인이 끼치는 영향력. 어디에다가? 심장 건강에. 즉 심 건강에 레드 와인이 어떤 영향을 끼친다. 1도 언급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유겠죠. 왜 사람들은 선호하는가? 와인을. 다른 것보다 와인을 더 좋아한다는 이유도 언급되는 게 없었고요. 세 번째 팁은 조언이겠죠. 선택하는 것을 위한 좋은 품질의 와인을 신뢰할 수 있게, 즉 확실히 좋은 품질의 와인을 선택하는 데 대한 조언을 언급하는 것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커먼이니까 보편적인 역할이 있어요. 와인이 하는 무엇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귀려면 와인을 마셔라. 그럼 인간관계 좋아질 거다. 뭐 그런 것도 아니겠죠. 정답 5번이고 확실하고요.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취향은 사람의 성격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봤던 것처럼 단맛은 충동적, 단맛이 없으면 솔직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됐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법상 잘못된 걸 찾는 겁니다. 우린 내용도 함께 보면서 어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여행 정보 시스템들은 서치 엔진이 이를테면 컴마이기 때문에 묶어본다면 고속도로 위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것들은 디자인되어집니다. 고려하기 위해서 여행자들을 군중으로, 컴마 뒤에 ing 패턴은 분사 구문이니까 실제 부족한 군중이란 얘기야. 어떠한 형태의 개인화된 정보 포맷도 없고 그런 전달도 없는 까지 묶어보자면 일단 주어 자체가 정보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동사에 아가 쓰인 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P형태 수동태입니다. 시스템이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인되어진 거니까 1번은 문제 없겠죠. 내용상 살펴보면 consider A as B형태가 있겠죠.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여행객들을 뭐라고 여긴다는 얘기인데 그냥 한 군중, 즉 하나의 묶음으로 여긴다는 얘기야. 그러니 뒤에 나와 있는 운전자 개개인의 특성, 정보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는 거죠. 따라서 lacking, 부족하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각각 얻게 된 정보 같은 걸 서로 전달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 첫 번째 문장이 말하는 화두는 뭐냐? 현존하는 여행 정보 시스템들은 복수 형태라고 했죠? 여행객들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즉 개별화해서 보는 게 아니니까 모두 동일한 여행 조건으로 인식한다는 말이 되겠죠? 다음 문장 보면 더욱이니까 계속 안 좋은 단점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가장 진보된 교통관리 시스템들조차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중앙에 집중된 기반시설 그리고 정보의 원천. 보통 정보원이라고 하죠. 자, 일단 컨트롤드라고 하는 건 통제되어지는 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서 일종의 형용사 개념이니까 형용사를 꾸미는 건 부사가 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즉 중앙 통제 기반 시설이며 정보의 소스를 받아서 그걸 군중인 운전자들한테 뿌리는 게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건 군중 전체, 즉 운전자를 한 묶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들은 방해한다는 거지. 그 발전을, 신뢰 그리고 신용에 대한 발전이겠죠. 무엇에 대한? 그 특정 시스템에 대한. 여기서 말한 이 특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어? 그렇지, 바로 앞에 나왔던 중앙 통제 기반을 말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바로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운전자들을 개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군중으로 묶어서 동일하게 본다는 것과 그런 정보 제공을 중앙에서 단 하나의 정보원으로부터 일괄 제공해 준다는 문제를 말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실로 여행 정보 시스템은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가운데 more often than not이라고 하는 건 종종 정도로 보면 되고요. 시스템 자체가 단수니까 대도 단수가 되겠죠. 동사는 단수 형태됩니다. 즉 정보를 전달하는 뒤에 PP가 꾸며주는데 on이니까 연관되지 않은 정보겠죠. 누구한테? 누군가의 여행에 까지 묶으면 되겠죠.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 여행 정보 시스템을 꾸미는 관계사절이 되는 겁니다. 즉 누군가의 여행에 무관한 정보만 전달하는 주로 말이야 그런 여행 정보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됩니다. 소음이 되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 여행자의 환경에 있어서 말이죠. 따라서 여기는 누가 봐도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올 자리이기 때문에 3번의 becoming은 말이 안 되겠죠. 앞에 관계사절 자체가 단수였던 것처럼 이것도 단수 동사로 바꿔야 됩니다. 즉 become, 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즉 작가의 말은 뭐야? 지금 중앙에서 모든 운전자를 묶어서 개별적 특성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정보를 주니까 어떤 여행자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무관한 정보가 되겠지. 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는 정보가 소음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보면 according to, 즉 전문가에 따르면 in부터 묶어보죠. 뒤에 운송 연구 있으니 그런 전문가에 따르면 말이야. 반응, 즉 운전자의 반응은 무엇에 대한? 전광판 메시지에 대한 그런 반응이 감소한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단 주어 자체가 반응이란 단수니까 동사 뒤에 s가 붙는 문법적인 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자, 일단 그 메시지 자체가 운전자한테 무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나 관심이 감소한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다시 한번 콤마가 나오고 ing 형태의 분사 구문 시작됩니다. 보여주면서겠지. 잠재적인 불신, 즉 전시되어지는 보여지는 메시지를 점차 믿지 않게 되겠죠. 나한테는 필요 없는 정보니까 말이야. 따라서 정보 시스템은 뭐냐면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또다시 동사가 한번 나오고 실제 동사가 여기 나오네요. 그 앞까지 괄호 묶으면 되겠지. 즉 rely on이라고 하는 건 의존하다니까 뒤에 있는 단 한 개의 소스, 즉 정보원이 단 하나뿐이란 말이야. 문제가 있겠죠. 단 한 개의 정보가 잘못되면 전체 운전자가 잘못된 정보를 다 같이 받게 될 테니까 말이야. 따라서 이렇게 빈약한 정보원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정보 시스템은 말이야,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이겠지. 어부는 동격이라고 해서 어떤 위험인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바로 된다는 것의 위험이겠지. 불신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부정접두사 on이 있으니까 믿을 수 없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 ing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주어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관계부사 where가 나왔으니까 그 사건 속에서 잘못되거나 또는 부정확한 정보가 수동태로 전달되어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그렇지, 방금 말했던 단 하나의 정보원으로부터 말이야. 까지 묶어본다면 관계부사 뒤에는 문법적 완벽한 문장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봐도 주어가 나왔고 여기 비동사 수동태 동사 나왔고 뒤에는 by가 나왔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단 말이야. 5번도 잘못된 게 없는 거죠. 즉 이렇게 단 하나의 정보원이 만약 잘못됐거나 부정확할 경우에 발생하는 사건들은 동사는 아마도 데미지, 피해 입힐 거란 말이야. 바로 신뢰 수준에 대해서 말이지. 그 체계에 대해서. as a whole이란 말은 전반적으로 란 의미가 됩니다. 즉 이 글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교통 통제 시스템은 하나의 정보원에서만 정보 얻으면 신뢰가 떨어진다는 걸 말하는 게 되겠지. 한 줄 요약 보도록 합시다. 방금 말했듯이 하나의 정보원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중앙 통제 교통 정보는 운전자들의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를 잃기 쉽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 유명한 빈칸 추론입니다. 먼저 빈칸의 앞뒤 문장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빈칸이 제일 뒤에 있으니까 앞문장만 볼 수 있겠네요. 그저 생각해 보세요. 잠시 동안만 말입니다. 자, 무엇에 관해 생각하는가 봤더니 바로 뒤쪽에 나와 있는 건 비율입니다. 바로 전체 정보의 비율인데 뒤쪽에 네가 유지하고 있는 정보의 비율이겠죠. 뭐 이후에 책을 읽거나 아니면 강의에 참석한 다음에 누가 봐도 병렬 구조가 되겠죠. 전치사 after가 나오고 뒤에 동명사로 ing 패턴이 2번 반복되는 병렬 구조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지금 책을 읽건 강의에 참석하건 우리는 정보를 얻겠죠. 그 전체 정보의 비율을 한번 잠시 동안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정보 전달까지라는 명사로 봐야겠죠. 뒤쪽에는 동사 파트가 옵니다. 보기에 다 동사가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수 동사겠죠.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 내용만 볼 때 책이나 강의를 통해 배운 전체 정보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는 얘기인데 근거를 찾기 위해 한 문장만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by부터 컴마까지 묶어본다면 러프한 게스에 의해서란 말은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건데 오직 약 절반 남짓 정도의 원래 메시지가 도달합니다. 독자의 정신, 마음에 병렬 구조 and 연결되고요. 아마도 멋지니까 비교급 강조로 훨씬 더 적을 거다. 자, 우린 답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말했던 오리지널 메시지가 뭐겠어? 그렇지, 바로 아래쪽에 나온 전체 정보를 뜻하는 게 됩니다. 전체 정보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앞에 내용 보니까 오직이라고 했잖아. 즉 얼마 안 된다는 거야. 절반 남짓 정도가 남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정보만이 유지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지. 따라서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정답은 그렇지, 바로 1번밖에 없겠네. 사실은 입니다.
losing business라고 하는 건 손해보는 장사란 말이야. 즉 정보 전달하면 할수록 정보가 점점 손실되니까 손해보는 장사다. 웬만하면 정보 전달을 많이 하지 말란 의미로 보입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존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수동태니까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정보는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가로쳐서 to 패턴이겠죠. 즉 정보는 처음에 사실이었는데 그게 누군가의 말로 전달되는 거니까 사실에서부터 말로 전달되는 거죠. 다시 한번 from 나오니까 또다시 묶어야겠죠. 이만큼 묶어보자면 그렇게 전달되는 말은 또 쓰여진 단어가 된다는 얘기야. 누가 그 말을 듣고 적었겠지? 다시 한번 from이 나옵니다. 아래쪽 콤마까지 묶은다면 그렇게 쓰여진 단어들은 이번엔 또 다시 말로 바뀝니다. 다만 차이는 다른 마인드니까 즉 다른 사람의 말로 또 전달되는 거겠죠. 지금 병렬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end가 나오는 패턴이 되겠죠. 또한 from A to가 지겨웠는지 이번엔 out of로 바꿨습니다. out of란 말은 뭐뭐로부터니까 그 언어에서부터 뭐로? 저장된 정보로. 이를테면 USB라든가 정보 속에 저장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묶어본다면 사실은 이거를 다 독해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본질은 딱 하나 아니야. 정보가 엄청나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전달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뒤에 간접 의문문이니까 묶어볼게요. 그저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 전달이 있는지. 즉 이때 말한 전달이라고 하는 건 정보 전달을 말하겠지. 그 정보 전달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어떤 단계에서 이러한 단계들에서까지가 목적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no one이란 주어가 나오고 knows란 동사가 나오니까 누가 봐도 목적어 강조 도치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이렇게 정보가 여러 번 전달될 때 그 과정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성공적이지 않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그 유명한 가짜조의 진짜조 to 부정사가 연결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또한 일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디바이즈란 말은 고안하는 거니까 하나의 실험을 고안한다는 게 뭐 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그렇죠. 결정하기 위한 실험이지. 그 효용성을. 이때 말한 그 효용성이란 말이 뭐겠어? 그렇지. 앞에 이렇게 여러 번 정보가 전달될 때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를 실험하고 싶은데 그런 시험을 애초에 고안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바로 다음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정보 전달들은 never 결코 100%가 아니다라고 아예 확신하고 있죠. 즉 100%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전체를 나타내는 말과 부정어 만났으니까 부분 부정이겠죠. 항상 100%로 완벽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걸 말하겠죠. if부터 컴마까지 묶어본다면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허락한다면 그것들이 되도록 그 유명한 as 동등 비교니까 100%까지는 못 된다고 하더라도 90%까지는 좋은 상태가 되도록 허락한다면 그럼 이때 말한 됨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정보 전달들 복수를 받는 거니까 됨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문법적 허락하다 중사역 동사 미래지향적이니까 목적어 뒤에 목적격보로 투정사 온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정보 전달이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만약 90%까지는 정보가 잘 전달되게 허락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손실, 즉 그 4단계에서의 손실은 여전히 줄여줄 거야. 전반적인 효용성을 어디까지? 자그마치 65%보다 적게, 아주 낮은 단계까지. 즉 효용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 뒤에 봤던 거죠. 대략적인 짐작으로 볼 때 절반 남짓 정도가 독자의 마음에 도달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잠시 동안 생각해봐. 전체 정보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즉 유지되는 비율이겠지. 네가 책 한 권을 읽거나 강의 하나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정보가 기억되겠어? 이렇게 전달될 때마다 이런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건 사실 손해보는 장사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 되겠죠. 한 문장 요약해 보자면 정보 이동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될수록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의미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우다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건 이어집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로. 자, 본문은 절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정보 전달은 요구합니다. 좋은 소통 스킬, 기술을. 자, 이런 내용도 전혀 없었고요. 정보 전달은 만들어내겠죠. 일시적인 불확실성의 효과를 이런 것도 언급된 게 없었고요. 정보 전달은 발생합니다. 있을 때
실시간 소통이 있을 때만 그렇다. 마찬가지 그럴싸한 거지만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는 겁니다. 늘 말하듯 전체 흐름 이꼴 주제니까 우린 주제를 벗어난 한 문장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보통은 첫 번째 문장과 여기 1번까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니까 2, 3, 4 잘 봐야 됩니다. 5번은 절대 답이 아니죠. 5번은 다시 주제로 돌아와야 되니까 2, 3, 4 중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거대한 무덤 그리고 의식용 건축물들까지가 주어인데 빌트가 있으니까 지어진 거겠죠. 뭐로부터? 거대한 돌로부터. 언제? 신석기 시대에까지 묶으면 됩니다. 즉 신석기 시대에 거대한 돌로 만든 무덤과 어떤 의식용 구조물들이 주어인데 복수니까 아가 쓰이겠죠. 즉 뭐뭐로 알려져 있다는 거고요. 뒤에 as 중요하죠. as란 말은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게 동격이 된다고 했지. 즉 이것은 뭐뭐라고 알려진 겁니다. 뒤에 보니까 여기 있는 거석 건축 양식이라고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부터 가르쳐보자면 그건 유래가 된 거죠. 뒤에 나온 그리스 단어들로부터 무엇에 해당되는 단어가 봤더니 첫 번째 이 거대한이란 의미가 바로 메가스가 되겠죠. 두 번째 돌이라는 스톤이 바로 리터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앞에 나와 있던 거석 건축, 여기 있는 메가, 리틱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죠? 바로 신석기 시대에 거대한 돌로 만든 엄청난 무덤 그리고 어떤 의례적 구조물들을 소개하는 글로 보입니다. 자, 1번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고고학자들이 주어입니다. 이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this는 부정접두사니까 말이죠. 무엇에 관해서? 바로 본질에 대해서. 그 사회의 본질,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니까 동사 만들었다 나오죠. 이때 말하는 것들은 거석들을 말합니다. 즉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던 그런 사회들에 대해서 그 사회의 속성, 본질, 내초라고 하는 게 자연이 아닙니다. 그런 속성을 한번 연구 분석하는 분들이 고고학자인데 그런 고고학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번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아마 아래쪽은 그런 다른 의견이 하나씩 나오겠죠. 당연히 몇몇 사람들은 믿고 있다. 즉 몇몇 고고학자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보니까 other, 즉 다른 해석자들, 즉 다른 고고학자들이겠죠. 믿는 것보다 셉니다. argue,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이 글의 시작만 봐도 2번과 3번이 이어지는 걸 보입니다. 자, 먼저 몇몇 고고학자들이 믿는 게 뭔가 봅시다. 접속사 대시 생략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뒤에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니까. 거석 기념물들은 반영한다는 거지. 복잡하고 계층이 나눠진 사회를. in which란 말은 그런 사회 속에서 강력한 종교적이고도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 거석들의 디자인을. 문장 끝난 거 아니고요. 두 번째는 명령했다는 거지. 그 거대한 노동력들에게. 뒤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빠졌겠죠. 형용사 꾸며주는 겁니다. 필요한 노동력이에요. 성취하기 위해서. 뭐를? 이러한 야심찬 공학 프로젝트를. 까지 괄호 묶어 보자면 이 첫 번째 고고학자들의 믿음은 뭐야? 그렇지. 이러한 거대한 돌 무덤이 바로 뭘 반영한다는 거야? 아주 복잡하고 계층이 확실하게 나누어진 사회란 말이야. 즉 바로 밑에 있던 이 리더라고 하는 건 상류층이죠. 그 지배 계층이 지시를 합니다. 즉 명령하는 거죠. 여기 있던 거대한 노동력은 일반 평민들을 말하겠죠. 즉 그 사람들한테 이런 야심찬 공학적 프로젝트, 즉 거대 석상 만들어 시킨다는 얘기야. 이번엔 잘 이어지고 있겠죠. 거대 석상이라고 하는 건 나눠진 지배 계층과 지배 당하는 계층을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해석자들, 즉 다른 고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did 이해라고 말이겠죠. 이러한 거대한 undertakings, 이때는 사업 정도가 되겠지.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는 아가 나옵니다. 뭐뭐라고, 즉 명백한 증거라고. 뭐에 대한 증거인가 봤더니 협력적인 collaboration, 즉 협업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두 가지, 뭐뭐 내부에서 그리고 뭐뭐 사이에서, 즉 사회적 그룹의 사이, 내부에서 협동적 협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까지 묶어볼게요. 그 뒤에 콤마 플러스 ing는 분사 구문이겠죠. 즉 뭐뭐 하면서란 얘기인데 더 큰 덩어리 하나로 합쳐지면서 어디에서? 공동의 프로젝트 주변에서. 그 공동의 프로젝트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연료를 공급했다는 말이 뭐겠어? 사회적 응집력 또는 사회적 화합 같은 거를 더 강하게 부채질했다는 얘기겠지. 뭐도 없이 말이야. 뒤쪽에 보니까 controlling power, 즉 통제력. 누구의? 롤링 엘리트란 말은 지배 계층, 즉 지배 엘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우린 알 수 있겠죠? 2번과 3번은 정반대의 의견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배 계층이 일반 대중들한테 엄청난 일을 시킨 거고 밑에는 뭐야? 그런 강력한 지배 계층 없이 그냥 평범한 우리들끼리 공동 프로젝트 하면서 함께 모여서 사회적 결속력이 강화됐다는 그런 얘기죠.
서로 상반되는 의견과 주장입니다. 자, 4번과 5번 중에 정답은 무조건 4번밖에 없겠죠. 쌤이 늘 말하지만 주제를 벗어난 게 있다는 말은 주제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5번 항상 남겨둬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주제가 되겠지. 자, 일단 4번 맞아 볼까요? 무덤 건축이라고 하는 건 였다는 거야. 복잡했다는 거죠. and 그 무덤 건축의 예술은 뭐 속에서? 형태 속에서 그림이나 조각 그리고 문자까지 괄호친다면 주어는 앞에 있던 그것의 예술이니까 동사는 단수겠죠. 글림스란 말은 힐끗 보는 거니까 우리말로 엿보게 한다 정도가 되겠지. 뭐 속으로? 바로 믿음 그리고 일상생활 속으로. 무엇에? 그렇지, 바로 고대 사람들의. 즉 4번 문장은 주제를 벗어나서 무덤 건축 양식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고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나 생활 방식 이런 걸 엿보게 해준다는 걸 뜻하는데 주제랑 관련이 없겠죠. 다시 5번 가봅시다. 원래대로 많은 거석 구조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 알고 봤더니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해석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 근본적인 역할, 즉 죽음의 역할과 매장의 역할. 뭐로써? 스트레스 앱의 형태는 A를 B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즉 공공 연극적 공연이라고. 이 말은 신석 시대 때 누가 죽어서 그 사람을 매장하는 게 마치 공식적으로 연극 무대를 하는 것과 비슷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연극 무대 속에서 일반 개인과 그룹의 정체성, 그리고 결속력, 화합, 응집력, 마지막으로 논쟁 같은 것들이 주어가 지금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가 뭐가 나오는 거죠? played out 됐다. 다른 말로 연극 무대 위에서 연기되어진 건데 문맥상 의미는 이런 정체성이나 결속력과 갈등 같은 것들이 표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보자면 신석기 거석 건축 양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었죠. 첫 번째는 강력한 지도자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회 계층이 분리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지배계층 없이 사회 공동 결속 프로젝트로 시민들의 화합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 문제는 한 문장 요약입니다. 늘 그렇듯 요약문을 먼저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주어는 음악을 작곡하는 겁니다. 뭐로? 전통적인 도구. 이를테면 뭐가 있겠어? 그렇죠. 종이, 그리고 연필 말이야. 까지 묶어본다면 그런 것이 입니다. 더 뭐뭐하다는 거죠. 내용상 비교급 나왔으니까 된 나오는 겁니다. 즉 뭘 가져가는 것보다 음악적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앞에 with와 뒤쪽에 with가 병렬로 연결된 거죠. 자, 이유를 보니까 왜냐하면 진짜 소리는 can be, 즉 뭐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뭐에 있어서? 작곡 과정에 있어서. 일단 빈칸에 들어갈 걸 보면 A는 부정적인 게 2개 어렵다는 거고 긍정적인 게 2개 유용하다는 게 있고요. 늘 그렇듯 1개짜리는 버립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유사하다는 게 2개가 보이죠. 두 번째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린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씩 넣어보면서 어떤 게 상식적 차원의 말되는가를 판단해 보는 거죠. 즉 실제 악기보다 종이와 연필로 음악 작곡하는 게 더 어려운 건지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건지 판단해야겠죠. 왜냐하면 실제 사운드라고 하는 거는 뭐일 수 있대? 유사할 수 있다. 자, 일단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 유사하다라고 하는 건 2개의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악기 연주는 사운드가 나지만 종이와 연필은 사운드가 안 나니까 아예 유사한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악기 연주의 실제 사운드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말은 악기 연주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니까 작곡에 있어서 반대로 종이와 연필은 도움이 된다. 즉 긍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만 볼 때 정답은 당연히 4번으로 압축이 됩니다. 실제 악기 사운드가 오히려 작곡에 방해가 되니까 사운드가 없는 종이와 연필이 오히려 도움된다. 아마 이런 게 정답일 거라 짐작하고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믿거나 말거나, 심지어 어디에서, 이러한 컴퓨터화된 세상 속에서 까지 묶으면 동사는 뭐뭐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관계부사니까 완벽한 문장은 나오겠죠? 한 장의 종이, 그리고 하나의 연필, 이것들이 입니다. 최고의 도구란 말이야. 뭘 위해서? 음악 작곡가들 위해서. 정답 바로 나왔죠? 많은 중요한 현대 작곡가들, 컴마 나왔으니까 삽입입니다. 가볍게 보죠. 특히 도우즈 본이니까 태어난 사람들, 1940년대 전에 그런 사람들은 일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어떤 것도 함께. 자, anything but이라고 하는 건 종이와 연필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가지고 일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조동사 will not은 조의 의지를 뜻하죠. 즉 종이와 연필 이외에는 그 어떤 걸로도 작업하지 않을 거라는 걸 뜻합니다.
So, 그래서 좀 올리고요. 부정명령문 나오겠지. 결코 생각하지 말아라. 접속사 대시 빠진 거고요. 여러분이 뭐뭐라고 너무나 발전되어 있다고. 이러한 험불한 도구, 즉 겸손한, 다른 말로 변변찮은 도구, 즉 종이와 연필을 말하겠죠. 이런 거에 비해서 너가 너무나 발전됐다는 말은 내가 너무나 고급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야. 작곡한다는 것은 오직 종이와 연필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이점들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작곡하는 데 있어서 피아노나 또는 다른 악기들로. 이때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ing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피아노와 다른 악기가 오로 연결된 병렬 구조입니다. 마찬가지 amazing은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ing가 온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for one thing, 여러 개 이점들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많은 작곡가들은 알아내요. 실제 사운드, 즉 악기 사운드 그 자체가 뭐하다는 걸 간섭하고 있다는 걸. 어디에? 작곡 과정에. 정답 확실하죠? 5형식입니다. 알아낸다, 목적어가 목적 보완 상태라는 걸. 5형식이 되겠죠? 그저 상상해보세요. 너 자신을 깊은 생각 속에 있는 컴마 뒤에 ing니까 분사 형태겠죠? 들으면서 완벽한 연속, 음표가 쫙 이어지는 거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말이지. When suddenly, 바로 그때 갑자기 너의 손가락이 만지는 거지. 실제 피아노 건반을, 그리고 그 피아노 건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뭐처럼? 당신이 상상했던 것처럼. 까지 묶으면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일입니다. 즉 문제는 뭔가 상상 속에서의 내가 생각하는 음은 완벽한데 실제 피아노 건반에서 쳐본 그 음은 그렇게 완벽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진짜 사운드는 입니다. 가혹하고요.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심지어 바로 그 첫 번째 음표, 네가 상상했던 악구에 뭐 하기 전에? 당신이 그 상상 속의 음표를 적기 전에 까지가 주어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하지만 주어가 히어링,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미래지향적 준사역 동사니까 사람 나오고 투부정사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너가 잃도록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전체 음악 한 곡을 말이지.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before 뒤에 있는 쓴다는 게 바로 연필과 종이를 말하겠지. 그렇게 연필과 종이를 쓰기 전에 네가 상상했던 음표를 한번 뭐 한다? 이 들어본다는 게 뭐겠어? 그렇죠. 실제 악기 소리를 듣는 거죠.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듣게 되면 전체 음악 한 곡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전통적 도구인 종이 그리고 연필이라고 하는 게 실제 사운드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상상 속에 있는 완벽한 음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점이 있다는 얘기지. 정답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한 문장 요약 보자면 종이와 연필은 작곡 과정에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음악 작곡에 유용한 도구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데이 56번 강의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는 건 질문 남기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